네, 길번 수학과 선생님과 김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특강, 오늘은 서술형 특강, 단답형 서술형 특강 이제 진행할 건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은 서술형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서술형 문제가 거의 뭐 대점이 4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크고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했죠. 그래서 우리 길번 수학과에서 이제 모든 학교들의 우리 인근 모든 학교들의 이제 서술형 문제들, 단답형 문제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통계를 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최다 빈출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선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 열심히 잘 들으면은 아마 그 서술형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난주랑 이제 똑같이 지금부터 이제 1시 반까지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실 거고, 질문은 나중에 뒤에 나머지 30분 동안 2시까지 질문을 해주면 수학과 선생님 전체가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손만 들어주면은 바로 가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특강 해주실 우리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리 길번 수학과에서 정말 우리가 기둥이다. 우리 왜 아나운서 중에 앵커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길번 어떤 앵커 선생님이 되시는 김명 선생님, 항상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한테 비법 같은 것도 많이 전수해 주시고, 이렇게 풀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풀 수 있다, 간결하게 풀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한번 잘 오늘 설명 듣고서 한번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합시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김명 선생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학과 김래영입니다. 8관 303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주제가, 지난번에 저희 양상준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지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인트 내용들이 빈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풀이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오늘은 이제 목표가 서술형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아무래도 서술형적인 특징이 있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서술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혹시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서술형 배점 기준이 있거든요. 배점 기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간에 과정 속에서 어떤 식이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특히 같은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스킵이 가능하단 말이야. 굳이 그 식을 쓰지 않아도 바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돼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 식이 스킵이 됐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식이 없어. 물론 그 식이 없어 난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감점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너 몇 점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서술형은 1개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 감점이 엄청 당했어요. 자기는 어디서 감점을 당한지도 보통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식이 스킵됐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목표는 서술형에서 과연 어디까지 식을 써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자지구량 계산 같은 거 그런 것도 적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서술형에서 필수식, 이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시험지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적혀 있어. 논리적으로 동치일 때는 정답으로 인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술형 풀이랑 전혀 다른데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근데 그걸 선생님이 혼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댁에서 또 토의를 해야 돼. 토의를 해서, 근데 만약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이대로 간 학생들은 이 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점을 당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정답이 아닌 그 정답을 감점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치가 좀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형평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서술형은 대부분
출제 유형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풀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내기에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풀이가 나올 수 있고 그 풀이마다 채점을 다 준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형평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제일 잘 나온 유형이 일단 수열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구형이라고 불리는 형. 자, 그리고 주차 대입. 요즘에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원리합계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는데 원리합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원리합계. 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역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에는 SM-SM-1. 이걸 학생들이 많이 놓쳐.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2항 이상에서 성립하거든. 2항 이상에서 성립한다고 항상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놓쳐요. 왜?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열에서 자, 이런 파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 지수에서는 연립을 이용한 계산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열 로그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하고 합쳐져 있는 유형, 아니면 상열 로그 값을 이용해서 값을 도출하는 이런 유형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여기 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서술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다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단답형과 서술형이에요. 단답형은 말 그대로 답만 나오면 돼. 자, 근데 서술형은 이제 감점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단답형은 여러분들 반드시 노려야 돼요. 단답형이란 특징 때문에 객관식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이 시작되면 단답형부터 먼저 노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고 점수가 높기 때문에 꼭 노려봐야 돼. 자, 1번 보자. 자, 1번. 자, 요렇게 이제 말로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좀 싫어하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봐야 될 게 이거야.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에 합을 구하면 항상 무엇을 묻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네 번째 줄 봐. 생을 마칠 때까지. 중단 소리겠지, 그치?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 요게 중요합니다. 자, 주치세요.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깨어있는 시간을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면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 당연히 이 정도 알고 있지? 깨어있는 시간과 수면 시간을 합치면 당연히 24시간이 되겠지. 그렇지? 요거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수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주의해 줘야 돼.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수학자의 일화이다. 이 수학자는 매일 밤 12시에 잠이 들고, 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에 수면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 수면 시간이 10시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이야. 따라서 첫 번째 항이 10이 아닙니다. 14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14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어느 날 수학자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 수면 시간이 15분씩 길어진다는 건 깨어있는 시간은 15분씩 줄어든다는 소리야. 15분이니까 4분의 1시간이겠지. 공차. 마 4분의 1. 오케이?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우리가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어. A는 A1 플러스 n-1. 자, 그리고 공차. 자, 얘가 됩니까?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A1이 14지. 14고 마이너스 4분의 1 n-1. 뭐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얘가 AN입니다. 자, 근데 얘가 그는 수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0시간이 되는 날. 그렇지? 그 죽은 거죠. 깨어있는 시간이 0시간이 되는 날이 언제냐? 는 0.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14는 4분의 1 n-1. 자, 얘가 되고요. 그럼 n은 얼마가 돼? 57이 됨을 알 수 있어. 오케이? 자, 따라서 얘가 57일째 중단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수면 시간의 모두 합. 이게 바로 등차수의 합이 되겠지. 자, 얘가 돼요. 그럼 등차수의 합에 자, 등차수의 합 공식이 어떻게 되니? 2분의 한 개수
자,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만 더해주면 돼. 자, 이게 이제 등차수의 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공식에 따라서 2분의 한개수 총 57개겠지. 57. 자, 얘가 되고 첫 번째는 얼마니? 첫 번째는 14라고 했어. 14시간 깨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었으니까 0시간 깨어 있겠지. 자,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399가 나온다. 자, 이게 399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자, 2번은 서술형이에요. 자, 이번 봐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SN은 항상 SN이 나오잖아. SN은 2 곱하기 7의 N제곱 플러스 K요. 자, 얘가 됐어. 자, 근데 얘가 만약 서술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SN이 나와 있는데 얘는 원래 2항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2항부터 성립하는데 1항부터 성립할 때도 있지. 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언제가 그때가 되냐? 보통 S형이 0이다라고 하면 정확해요. S형이 0이니까 S0을 대입하면 S형은 2 곱하기 7의 0승 플러스 K가 되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제로가 되지. K가 마이가 정답입니다. 이 단답형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서술형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서술형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서술형 풀입니다. 일단 A1을 구해야 돼요. A1은 항상 S1과 같아. 자,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자, A1은 S1이고 그렇다면 S1은 2 곱하기 7의 1승 플러스 K 14 플러스 K네. 자, 얘를 적는 것이지. 자, 그 다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AN은 SM-SM-1이 됩니다. 이 문구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AN의 SN 2 곱하기 7의 N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곱하기 7의 N제곱 플러스 K. 자, 여기 N-1 대입하는 거죠. 플러스 K. 자, 이렇게 대입하게 돼.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K와 K는 상쇄되고 자, 2 곱하기 인수분해입니다. 7의 N-1로 묶어야 돼요. 얘는 지워졌어. 7의 N-1로 묶으면 여기에 7이 있고 그치? 자, 여기는 1이 있어요. 진쌤이 인수분해한 거야. 자, 됐지? 자, 그럼 얘가 6이 돼요. 그럼 앞에 붙으면 12 곱하기 7의 N-1이 됩니다. 단 얘는 2항 이상에서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얘가 1항부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지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은 식이 이 식과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여기서 나온 A1과 여기서 나온 A1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맞는 건데 여기는 다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A1 자, 여기서 A1은 12죠. 이 12와 여기서 나온 A1 자, 이것이 같아야 돼. 자, 이것의 기억 자, 그리고 이것은 니은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같아야 한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나온 값이 14 플러스 K 자, 얘가 되고요. 니은에서 나온 값이 12 따라서 정답이 마2다 라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서술형 8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만약 이 식을 쓰지 않았어. 이 식을 쓰지 않았다면 역시 감점이 됩니다. 자, 요 정도가 한 2점 정도 돼요. 배점이 한 2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식이 이제 4점 정도 배점이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4점 배점되고 마지막에 답이 제대로 나왔냐. 기억과 니은이 같아야 한다는 이 내용이 사용되면 이제 2점이 추가되면서 8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식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식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n이 2보다 크거나 갈 때라는 이 문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밑으로 가셔야 돼. 가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요 인수분해하는 요건 없어도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가도 돼. 여기서 바로 가도 되는데 이거 외에는 다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 하면 될 거야.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원리 합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할부라는 거야. 자, 할부입니다. 자, 민국이는 이달 초에 95만 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30만 원 지원을 받고라고 했으니까 결국 65만 원을 빌렸다는 거야. 자, 근데 핸드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65만 원을 빌려준 거지. 자, 빌려줍니다. 자, 근데 자, 핸드폰을 산 민국이는 이렇게 될 거야. 12개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 일정한 금액에다 줄 치세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정한 금액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증가시킬 때가 있어요. 돈을 증가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정한 금액인지를 확인해야 돼. 자, 그렇다면 얘는 A 만 원씩 12번을 내게 될 거야. 그렇죠? 12번 내죠. 자, 그때 어떻게 하면 공평하냐?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를 해. 뭐냐면
이 핸드폰 주인 입장에서는 65만 원을 빌려주겠지. 몇 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너한테 빌려주지 않고 은행에 저금했더라면, 이 돈이 됐을 거야. 65 곱하기. 그렇죠? 은행에 저금합니다. 자, 근데 이자가 얼마니? 월 이율이 1.0, 월 이율이 3%예요. 월 이율이 3%면 얘가 뜻이 한 달마다 1 플러스 100분의 3 배의 돈을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1.03을 곱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마다. 오케이? 자, 얘가 1%예요? 너무 세게 갔나? 자, 100분의 1이지. 그럼 1.01배. 자, 이렇게 될 것이야. 자, 그래서 얘는 65 곱하기 1.01인데 한 달마다 1.01배의 돈을 줘요. 자, 근데 총 몇 번 주니? 12번 준단 말이야. 1.01이 12번 곱해집니다. 12승. 오케이? 자, 얘가 되겠지. 자, 그래서 65 곱하기 1.01에 자, 12승. 자, 이 돈이 자, 이제 빌려준 돈이 되겠지. 자, 빌려준 돈이 되고. 자, 그다음 자, 얘는 A1시 12만 원을 12번 내잖아. 12번 내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한테 돈을 갚지 않고 은행에 저금했더라면이라고 한다면 적립이 되는 거야. 아이고야. 자, 적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적립이 되니까 적립 형태로 가야 돼. 근데 적립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니? 그달 말에 내냐 초에 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문제 보니까 자, 지금 매달 금액은 이달 말부터라고 적겠죠. 말이 주시세요. 자, 말. 자, 얘가 만약 말이라고 이야기해. 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첫 번째 항이 A가 돼. 자, 근데 얘가 만약 말이 아니고 초라 그래요. 초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이 A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항이 A 곱하기 1.01이 돼. 자, 근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잖아. 이 봐봐. 핸드폰을 지금 방금 샀는데 사자마자 돈을 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말에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걸 첫 번째 항을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낼 이유가 없어.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적립. 자, 들어갑니다. A 곱하기. 자, 근데 여기서 월 이율이 1%라고 이야기했죠. 자, 월 이율이 1%니까 1.01 마이너스 1, 1.01에 자, 총 12번이죠. 12번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기억해줘, 알겠지? 등비수를 합으로 넣습니다, 적립은.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자, 여기가 A 곱하기 0.01. 자, 0.01 그리고 1.01의 12승을 자, 지금 1.13으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얘가 0.13이네? 0.13이니까 13A? 자, 얘가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저 계산할게요. 여기는 이제 65 곱하기 1.01의 12승이니까 1.13. 됐지? 자, 얘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걸 역시 마찬가지 기억. 자, 그리고 니은. 자, 기억과 니은이 같아야 하므로. 그렇지? 기억과 니은은 같아야 하므로 65 곱하기 1.13. 자, 는 13A. 자, 얘가 될 것이야. 자, 근데 13이 약분되잖아, 이렇게. 자, 약분됩니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A 값은 얼마니? 5.65가 되겠네. 56,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지금 서술형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65만 원을 빌려줬을 때 이 값이 나온다는 거. 역시 이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이것만으로 점수를 줘요. 점수를 주고, 역시 마찬가지. A1씩 낸다라고 했을 때 이식. 역시 이식만으로도 점수가 줍니다. 자, 점수 주고 이제 마무리 이제 답이 나왔냐. 자, 이 상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3점.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3점.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점. 8점 기준으로 한다면 한 요 정도로 이제 정답을 내게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자, 이 대목이 중요해. 네 번째 줄 봐봐. 전년도보다 3%씩 늘려간다. 자, 주치세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구야.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그 원리 합계라는 게 수능에 21세기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20세기에 수능에서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돈을 얘처럼 매달 A1씩 내는 게 아니고 돈을 증가시켜서 내는 거야.
돈을 일정하게 증가시켜서 냅니다. 자, 그때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자, 이런 문제야. 자, 4번 볼게요. 2004년 초입니다. 자, 2004년 초에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 2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자, 대출받고, 자,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2014년부터는 2014년 말이죠, 이번에는. 2014년 말부터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돈을 증가시켜서 내겠다는 거야. 2014년 말에 A1을 내겠지. 자, 그러면 2015년 말에는 A 곱하기 뭐라 시켰어? 3%씩 늘려간다고 시켰습니다. 3%씩 증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3%가 이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라는 게 돈이 증가되는 거야. 3% 증가. 자, 얘는 1.03배 다. 근데 1.03 곱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이 되면 A 곱하기 1.03. 자, 얘가 되지. 자, 그러면 2016년이 되면 A 곱하기 1.03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가 되면 세제곱. 지금 쌤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낸 거예요. 이만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총 10번을 냅니다. 몇 번 다 적어볼게. 자, 이렇게 총 10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을 내는데, 자, 근데, 자, 봐봐. 얘가 2014년 말이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023년 말이 되면 모든 게 끝이 나.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자, 이때, 그럼 어떤 식으로 얘를 계산해야 되냐. 역시 마찬가지야.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초에 돈을 빌려줬지만, 결국에는 2023년 말에 계산이 끝나요. 이게 몇 년이냐면 20년이야. 자, 얘가 20년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얘는 2천만 원을 20년 동안 빌려준 거야. 그렇다면, 자, 여기서 2천만 원. 자, 그리고 20년 동안 빌려줍니다. 자, 역시 이자율은 3%예요. 1.03. 자, 얘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20제곱. 됐나? 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얘는 이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한 돈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인 거지. 내가 너한테 돈을 갚지 않고 은행에 이 돈을 저금했더라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023년 말이에요. 2023년 말이니까 이때는 이자를 안 주는 게 정상이야. 이자를 안 주겠죠. 지금 이제 돈 계산이 다 끝난 거 알겠지? 자, 근데 그 바로 위에 거 2022년 말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겠니? 2022년 말에는 이자를 한번 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1.03이 곱해진다는 거지. 요렇게 1승. 자,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는 이자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겠죠.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왜냐하면 그 전년에 1년 전마다 갈 때마다 이자를 한 번씩 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03의 세제곱, 1.03의 네제곱, 1.03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얘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봐. 얘네들을 각각 하나씩 본다면 모두 다 동일한 값이 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전부 다 A 곱하기 1.03의 9제곱이잖아. 맞지? 자, 전부 다 1.03의 9제곱이야.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1.03의 9제곱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A 곱하기 1.03의 9제곱이 이제 갚은 돈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다면 이 둘이 같아야 되지 않냐?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얘는 단답형이니까 그냥 그대로 지울게요. 자, 1.03의 20승. 자, 20승인데 이 돈과 이 돈이 역시 같아야 돼. 자, 얘를 이제 기억, 자, 얘를 이제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과 니은이 역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2000 곱하기 1.03의 20.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자, 10 곱하기 A 곱하기 1.03의 9제곱. 거기 보니까 단 1.03의 11승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도록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1.03의 10제곱인데 계산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는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1.03의 11승. 자, 얘가 돼.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면
A는 276만 원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자, 5번이에요. 자, 5번은 요것도 이제 빈출이야. 얘는 이제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고 또 단답형 그 서술형으로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치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공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좀 잘 나와. 자, 5번 갈까요? 5번. 자, 첫째 항부터 제 6항까지 합이 16이다. 자, 첫 항부터. 자, 첫 항을 A를 잡죠. 자, 그리고 공비를 R로 잡습니다. 자, 공비를 R로 잡을게. 자, 그렇다면 첫 항부터 6항까지. 자, 합은 그러니까 항상 적어줘야 되겠지. 자, 얘가 첫 번째 A고요. 다음 공비 R이고요. 마 1입니다. R 한기수 6개니까 6승 마이너스 1. 자, 등비수의 합공식 썼어. 자, 얘가 16. 자,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첫째 항부터 제 12항까지. 자, 첫 항부터 12항까지 합입니다. 자, 이때는 A 곱하기 R 마이너스 1. 자, 달라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 똑같고 항이 1항부터 12항까지니까 이거 12? 여기 좀 달라지겠네. 자, 다음. 자, 세 번째. 자, 첫 항부터 13항까지, 18항까지. 자, 첫 항부터 18항까지. 자, 합이죠. 자, 얘는 자, A 곱하기 R 마이너스 1승 R 마 1 역시 여기가 18.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적혔어. 첫 항부터 6항까지 합이 16이래. 자, 그리고 첫 항부터 12항까지가 64입니다. 64고, 자, 이것은 얼마냐? 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 R의 6승이라는 걸 보기 좋게 그냥 치환 한번 해볼게요. R의 6승을 A로 잡자. 자, A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이 시 자, 이걸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기억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R 마 1, A 마 1, 자, 16. 자, 얘가 되겠죠. 자, 얘가 되고 그럼 니은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니은은 A 곱하기 R 마 1. 얘는 뭐가 되니?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자, 이때 A 곱하기 R 마 1. 자, 얘가 A 마이너스 1 그리고 A 플러스 1이 돼요. 그렇지? 인수분해. 자, 근데 얘가 64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16이란 말이야. 자, 이게 16이니까 이것의 값은 16 곱하기 A 플러스 1. 자, 얘가 64와 같다.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니? 자, 3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 식. 자, 이 식은 A 곱하기 R 마 1. 자, 그리고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1인가?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네. A 곱하기 R 마 1. A 마 1. 자,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역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서 요 대목 있죠. 자, 이 대목이 기억이거든. 자, 얘가 기억이지. 자, 얘가 기억이니까 기억은 16. 자, 얘가 돼요. 그리고 A 방금 나왔지. A가 3이래. 라지 A가 3이니까 대입하면 자, 대입하면 9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요. 자, 그래서 자, 계산해주면 208이 나옵니다. 자, 됐지? 자, 이것도 이제 서술형이에요. 자, 서술형인데, 자, 서술형에서 지금 반드시 요 식이 세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식이 세됩니다. 이 식이 세되고, 치환은 없어야 돼요. 치환은 내가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거지, 실제는 치환을 안 쓰고 그냥 바로 풀어도 됩니다. 바로 풀어도 되고, 기억식, 그리고 자, 이 식, 자, 이건 뭐 니은식,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니은식, 자, 그리고 지금 요 식, 자, 얘를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역시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자, 다음 6번.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야. 자, 2k-a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면 라고 적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자 있지? 변수는 a예요. 변수는 a입니다. 얘는 a에 관한 식이에요. a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최소가 되는 a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시그마. k는 변수가 아닙니다. k는 시그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그마 내의 변수예요.
실제 변수는 a입니다. 하지만 시그마 내에서는 a를 숫자처럼 취급할 거야.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자 10까지 정리하면 자 이렇게 이제 전기를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다시 4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4a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a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자 공식 들어가야 되겠죠. 4 곱하기 6분의 10. 물론 우리 이거 암산해갖고 이거 385라는 사실 알고 있어. 대부분. 근데 그래도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지? 암산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4a.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0 곱하기 11. 자, 플러스 a 제곱.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뭐겠니? 이 문제 출제 의도가 과연 시그마 공식을 알고 있느냐, 시그마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야. 다 스킵해버리면 다 감점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응? 뭐? 자, 그래서 자, 얘 계산해주면 4 곱하기 385. 자, 얘가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얘는 이거 얼마지? 220a 나옵니까? 자, 그리고 얘가 10a 제곱.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10으로 묶을 수 있잖아. 자, 10a 제곱 마이너스 22. 자, 얘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121 되나? 자, 121. 자, 그리고 마이너스 121. 자, 그리고 4 곱하기 385. 자,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계산해주면 10a 마이너스 11의 제곱. 자, 마이너스 1210. 자, 그리고 4 곱하기 385. 자, 얘가 나옵니다. 따라서 a는 11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란 말은 안 적혀 있으니까 적진 않았습니다. a는 1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게요. 자, 다음에 7번. 자, 7번은 자, a1이 1이야. 자,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 자, 이제 또 SM이 정의됐네. 여기서 a1 플러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an. 자, 이걸 보통 우리가 SN이라고 쓰지. 얘는 서술형 아니니까 그냥 정의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SN. 만약 서술형이면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돼요. 뜬금없이 SN 쓰면 안 돼. 만약 서술형이야, SN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꼭 적어줘야 됩니다.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다 알잖아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다 알잖아가 아니고 네가 아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단답형이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자, 얘를 만족할 때 시그마. 자, n은 1부터 8까지 an.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얘가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an과 sn이 같이 나오면 만약 an과 sn이 같이 나오는 유형. 자, 이 유형은 뭐 100% 냈습니다. AN은 SN-SN-1. 자, 이 공식을 사용하게 돼요.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얘를 이용해서 AN에 관한 식으로 쫙 정리를 할 수도 있고 SN에 관한 식으로 쫙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 AN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꼭 기억해줘야 돼. 2항 이상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1항은 따로 구해줘야 돼요. 자, 근데 SN에 대해서 정리하잖아. 그럼 1항부터 성립해. 가능하면 SN으로 가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때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1항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근데 얘가 마침 또 S8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SN으로 가란 소리야. 자, 갑니다. AN 플러스 1은 뭐지? AN이 SN-SN-1이 맞으니까 AN 플러스 1은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겠다. 자, 얘가 되지. 그럼 여기서 AN 플러스 1에다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라고 쓰고 자, 2SN.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SN 플러스 1은 뭐가 되니? 3SN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A1은 무조건 S1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A1은 항상 S1이다. 됐지? 따라서 S1이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끝났네. SN은 어떤 놈이야? 3 곱하기 SN. 이게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이전 항에다가 숫자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되더라. 이게 등비수열이야. 따라서 SN은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었던 거지. AN이 아니고 SN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S8은 여기다 대입하면 3의 7승이 나오네. 그렇지? 자, 이게 2187이에요. 이렇게? 괜찮죠? 우리가 반드시 AN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SN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자, 다음 8번. 자, 8번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가 이게 겹쳐져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그마를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 시그마가 하나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시그마 안에 일반항이 이렇게 또 점점점 합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또 시그마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자,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만들어 볼까? 1부터 K까지 합이지.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 L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 있는 식도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 L 세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오케이? 시그마 안에 또 시그마를 쓴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얘가 되고요. 이게 계산하면 2분의 KK 플러스 1이지. 자, 얘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2분의 K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됐어요. 쌤이 시그마는 그냥 편의상 쓴 거지 사실 얘는 스킵해도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이 나온 게 중요한 거야. 이 식에서 또 갑자기 막 약분하지 말겠지. 그러니까 이 식을 보여줘야 돼. 알겠지?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썼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자,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앞에다 2분의 1 적어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줘갖고 2분의 1 6분의 10 11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식에 나온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산하면 안 됩니다. 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따로 적더라도. 자, 그렇다면 2분의 1 자, 이게 이제 385죠. 자, 그리고 얘가 55인가? 자, 얘가 되겠지. 자, 그러면 440, 220이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 나옵니다. 자, 꼭 기억해줘요. 우리가 절대로 이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암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궁금해한다고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걸 궁금해하는데 물론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여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 이걸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원래. 나올 수가 없지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3페이지. 자, 다음 9번 넘어갈게요. 자, 9번 같은 유형은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시그마가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건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워. 그렇다면 선생님이 꼭 물어보고 싶어 할 거야, 알겠지? 자, 9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AK 자,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이 식이 나왔어요. 자, 이 식이 나오고 자,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 자, K는 1부터 자, 20까지 AK분의 1 자, 얘인 거야.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는 생각해줘야 돼. 얘가 분모에 이렇게 일반항 있잖아. 분모에 일반항이 있으면 소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분분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얘가 흔히 말하는 이제 SN이야. 이 식이 나오면 AN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지금 내가 SN-1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을 보여줘야 돼. 그럼 N이 1이다.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AK 자, 얘가 돼요. 여기다 1 대입하면 1, 2, 3이 되는 거야. 1부터 1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좌변은 A1이야. A1은 6. 자,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N이 2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써야지. SN-1.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자,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AK. 여기까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N자리에 N-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N자리에 N-를 대입한다. 는. 자, 그 다음 N-, N-, 자, 플러스 1, N-.
지금 n자리에다가 모두 n마이를 대입한 거야. 여기 n자리, 여기 n자리, 여기 n자리, 여기 n자리에 모두 n마이를 대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니까 n마 1. 자, 요거 n. 자, 그리고 요거 n 풀 1. 여기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야겠지.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도 돼. 물론 단답형이니까 상관없지만 서술형이라면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빼줘야 되겠지. 자, 변변을 빼는 거야. 1항부터 n-1항이고 1항부터 n항까지니까 n항만 살아남게 돼. 좌변에 an. 자, 얘가 됩니다. 다음 우변. 요거 둘이 빼버리면 인수분해에 의해서 nn 플러스 1 곱하기 3. 서술형일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 상관없어. 이거 인수분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정도 인수분해는 중학교 때 인수분해예요. 중학교 때 인수분해가 이제 정답 그 채점에 유무가 되지는 않아. 알겠지? 한 요 정도까지 계산이 그냥 바로 해도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an이 nn 플러스 1 곱하기 3이 돼요. 자, 그렇다면 an은 a1일 때 n이 1일 때는 6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n이 2항 이상일 때는 이런 식이죠. 자, 근데 이 밑에다가 1을 대입해 봤더니 6 똑같이 나와. 그 말은 뭐냐? 얘는 1항부터 성립하는 놈이야. 그렇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오케이? 예전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 어떤 학생이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지? 결과적으로 1항부터 성립하는 놈이에요. 1항부터 성립하는데 이 모션을 안 보여준 거야. 첫 번째 항을 구하는 모션을 안 보여준 거야. 첫 번째 항은 모션을 안 구해줬는데 그냥 바로 1로 간 거야. 2항부터 성립한다 말 없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따진 거야. 왜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 맞잖아요 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서술형에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감점됐습니다. 이제 결국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해보니까 성립하더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보여줘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a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것이야. 자, 그렇다면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할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이거 이제 밑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밑에다가 대입하면 K만 대입하면 돼. 3분의 1을 앞에다 적을게.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 다음 여기서 3분의 1. 실수배는 가능하면 시그마 밖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계산이 보통 용이해. 됐나? 자, 그러면 3분의 1.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단답형이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여기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여기 집어넣으면 21이 되는 거 빼고는 다 죽습니다. 어차피 소거돼요. 소거되는데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어. 서술형이 또 적어줘야 돼. 서술형이면 만약 이게 단답형인데 서술형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 1 마이너스 2분의 1 적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 이제 스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 되고 이게 삭제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삭제되니까 결국 그리고 삭제되는 모션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내가 한 거지 실제 그 서술형에는 이걸 안 적어도 됩니다. 그치? 오히려 적는 게 안 좋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럼 이거 3분의 1이고 자, 여기 이제 21분의 20이네. 자, 계산해주면 63분의 20이네. 자, 근데 P 플러스 Q죠. 한 마지막까지 정답도 봐야 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난다고 이제 끝내버리면 큰일 나. 문제가 P 플러스 Q를 구하시고 문제니까. 그렇지? 83입니다. 자, 다음 10번 넘어갈까요? 자, 10번. 자, 10번 또 SN 나왔네. 자, S1이 2입니다. 그 전에 여기서 선생님 하나만 사주고 붙일게. 자, 잘 봐. 만약 지금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가 그렇지 1항부터 성립했지. 자, 근데 어떤 문제 작년 한가람 문제에 그렇게 나왔어요. 작년 한가람 문제를 봤더니 첫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거의 99% 싱크입니다. 똑같은데 첫 번째 항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야. 첫 번째 항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틀렸어요. 생각도 못하고. 자, 그래서 만약 얘가 여기에다가 1을 하나 달아준 거야. 1을. 만약 1을 하나 달아줬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1이 달리고 여기도 1이 달립니다. 따라서 AN식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똑같아. 근데 여기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K, N자리 1을 집어넣으면 A1, 1, 2, 3 플러스 1이 돼버려. 그게 뭐가 되니? 6이 아니고 7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요 숫자가 7이 되는 거야. 요 숫자가. 7이 돼요. 7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 1항부터 성립하지 않지. 여기 대입하면 6부터 성립해요. 됐지?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만약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다면 자, 여기서 선생님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만약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한가람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K는 1부터 20까지. AK분의 1. 자, 됐지? 자, 근데 잘 봐. 이 대목이 중요해. 내가 AK를 얘를 딱 쓰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데 이건 1항부터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방법은 이겁니다. 얘를 분리하면 돼요. 1을 대입해서 1항을 뽑아내고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AK분의 1로 바꿔보면 돼요. 이런 문제될 게 없어. 2항부터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치? 요걸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돼. 1을 집어넣어서 1항을 뽑아내고 2항부터 성립한다. 자, 그리고 A1이 적혀있잖아. 저 뭐라 적혔니? 7이라 적혀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7분의 1 얘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오케이? 시그마. 또 우리에게도 이거 보면서 이거 1 더 크니까 마무리에다가 1 더 적어주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그 답이 그게 아니에요. 자, 7분의 1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2항부터 얘가 성립하는 게 맞네.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3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자, 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를 정리하면 7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자, 얘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2항부터 성립한다는 거 학생들이 인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웬만하면 안 내려고 그런 것 같아. 쌤 보니까 이렇게 된 학교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안 되는데 또 모릅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모르니까 2항부터 성립하게 된다면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20 집어넣는 얘 빼고는 다 소거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돼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자,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 S1이 2입니다. 자, S1이 2고, SN 플러스 1이 3SN. 자, 마이너스, 자, 2가 됐어요. SN 플러스 1은 3SN 마이너스 2입니다. 사실은, 우리 센수학이나 웬만한 점화식 보면 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SN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문제가 A10을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AN을 바꿔서 보면 돼요. 자, A10은 P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자, 이때 P는 소수고 Q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와 Q를 합하시오. 자, 이게 문제였어요. 자, A10을 구하는 게 어쨌든 목적이네. SN 플러스 1은 3SN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다면 AN을 바꾸자. 자, 바꾸는 방법은 이와 같겠지. N자리에 N-1을 대입해서 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서술형이니까 어쩔 수 없네. 또 이렇게 적어줘야 돼. 자, 첫 번째 S2는 N자리 1을 대입한 거야. 3S1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근데 S2가 A1 플러스 A2예요. 됐지? 자, 그럼 3S1은 3A1과 같아. S1은 무조건 A1과 같은 거야.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 자, 근데 A1을 가르쳐줬잖아. 왜? S1을 가르쳐준 게 A1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서 A1은 2지. A1이 2니까 2 더하기 A2는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괜찮아? 자, 물론 여기다 적어줘야 돼. A1은 S1과 같다. 라는 문구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주면 A2가 얼마니? 2네? 자, A2가 2란 걸 확인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N이 2 이상일 때는 Sn 플러스 1, 3Sn 마이너스 2.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N자리 N-1 대입하는 거야. Sn 마이너스 1은 3S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역시 마찬가지야. 또 이 빼버리는 거야. 좌변이 뭐가 돼? 자, 좌변이 N자리 N 넣었죠? 자, 그러면 SN 플러스 1에다가 SN을 뺐으니까 이게 AN 플러스 1이 될 것이야. 는 마찬가지입니다. SN에다가 SN-1 빼면 AN이 되거든. 상수항은 자기들끼리 소거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니?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하세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2항 이상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2항 이상에서만 성립합니다. 적혀있지? 2항 이상에서만.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은 3AN일 때, 자, 잘 봐. 이 대목이 중요해. 우리가 등비수열 일반항이 이거잖아. AN은 A1 곱하기 Rn-1. 이게 일반항이지. 이 등비수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비를 하나 곱할 때마다 항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3항에다가 R을 곱하면 4항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3항에다가 R을 2번 곱했어. 그러면 얘가 5항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결국은 뭐냐면 이 숫자랑 합한 게 무조건 이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 못 쓰냐면 이 식은 2항부터 성립하니까 A1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A2를 써야 돼요. 그렇다면 A는 A2 곱하기 공비의 n-2를 써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적어주세요. A에는 A2 곱하기 공비의 n-2를 써야 됩니다. 자, 근데 공비는 3이라고 적혀있네. 자, 그래서 얘가 3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A2가 얼마니? 2잖아. 자, 따라서 얘가 2 곱하기 3의 n-2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결국 AN이라는 놈은 자, 이런 놈이네. AN은 n이 1일 때 A1이 자, 2라고 했죠. 자,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 그때 2 곱하기 3의 n-2가 됩니다. 자, 실제로 얘들아 봐. n자리 1 넣어봐요. 뭐가 되니? 3분의 2가 나와. 첫 번째 항이 2지. 3분의 2가 아닙니다. 알겠지? 자, 따라서 A 10은 자, 10. 자,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8승.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소수니까 P가 2고 Q가 8이구만. 정답은 10.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11번. 자, 11번은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라는 거 여러분 뭐 눈치챘을 거야. 일단 근과 계수와 관계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 서술형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n 플러스 1. 자, 얘가 되지. 이때 두 근이 알파 n, 베타 n입니다. 자, 베타 n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자, 6이 되고 알파 n, 베타 n은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3이라는 걸 일단 보여줘야 되겠지. 이게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자, 그리고 10까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자, 여기서 통분해 해줘야 되겠지. n은 1부터 10까지 알파 n, 베타 n. 자, 그리고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이 통분해 해주는 과정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자, 그리고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2n 플러스 1. 자, 그리고 2n 플러스 3. 6.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부분분수는 우리가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일단 분모의 n에 관한 식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분모세요. 오케이? 자, 얘 2n 플러스 3. 자, 분의 1. 자, 얘가 되나? 자, 그리고 얘가 얼마야? 앞에 3이 붙나? 3이 붙겠죠? 그렇지? 자, 얘가 될 것이야. 자, 그래서 얘는 서고니까 정답이 3 됐고요. 물론 서술형이니까 아까 쌤이 다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된다 그랬어. 알겠지?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쌤 그냥 결과만 적을게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 자, 그리고 10 집어넣으면 23분의 1. 자, 얘가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곱해주면 1 마이너스 23분의 3. 따라서 정답은 23분의 20이다. 오케이? 괜찮아? 우리 잘못하면 이런 거 놓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것도 다 점수 배점에 들어가요. 점수 배점 다 들어가고 이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객관식을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거 안 적어. 그냥 바로 집어넣잖아. 그렇지?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서술형에서 놓칠 수 있다는 거. 꼭 열심히 하겠지. 그러니까 서술형 쓸 때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내가 스킵한 게 없냐.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적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자신 없으면 다 적어요. 자신 없으면 다 적는 게 좋아. 뭐 적었다고 해서 감점될 일은 없어요. 자, 다음 뭐? 응? 뭐? 분자가 6인데 분자? 6인데 저기 밑에 뭐? 밑에 3 맞아. 3이에요. 아, 이제 봐봐. 자, 쌤 분분수 한번 적어줄게요. 봐봐. 자, 지금 분분수 공식이 자, AB분의 C가 B-A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분수 공식입니다. 분분수 공식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C가 6이고요. A가 2n 플러스 1이지. 자, 그리고 B가 2n 플러스 3이에요. 그렇지? 자, 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식 맞지? 요식 그대로예요.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B에다가 A를 뺐으니까 뭐가 되니? 2가 되지.
그치? 자, C가 6입니다. 자, C가 6이고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이 나온 거 맞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3이 나와요. 오케이? 이건 뭐 잘 모르겠으면 이 공식을 쭉 이용해서 여러분 연습을 좀 해봐요. 자, 다음에 자 12번 갑시다. 자, 12번. 자, 12번 A1이 1입니다. 자, A1이 1이고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은 자, 2AN 플러스 2. 자, 얘가 나왔죠. 자, 이때 자, 단답형이지. 자, 얘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유명해요. 뭐 예를 들면 AN은 2AN-1 플러스 2를 이용해서 빼버리는 방식. 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유형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AN 마이너스 2알파.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AN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식과 비교를 해보면 알파가 마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가 마 2니까 이 식을 알파에다가 마 2를 대입한다면 AN 플러스 1 플러스 2는 2AN 플러스 2가 돼.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AN 플러스 2라는 수열이 있는 거야. AN 수열이 아니고 AN 플러스 2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다가 숫자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된 거야. 이게 이전이고 이게 다음이에요. 이전과 다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굉장히 간단해. n자리에 n 플러스 2를 대입했는데 똑같지? 그럼 다음이란 소리예요. 오케이? 그 말이 뭐냐? an 플러스 2에다가 숫자 2, 즉 공비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됐어. 이게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2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공식이지. 등비수열 공식에 의해서 A1 플러스 2야. A1이 아닙니다. AN 플러스 2의 첫 번째 항은 A1 플러스 2예요. 곱하기 2의 N마1이다. 어때? 말되지? 공비가 2니까. 자, 근데 A1이 1이잖아. A1이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N마1이 되나요? 됐지? 자, 그래서 AN은 3 곱하기 2의 N마1 마이너스 2. 자, 얘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A7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니까 여기다 이제 7을 대입하면 H7은 3 곱하기 2의 6승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자, 얘가 되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 190 나와요. 됐어?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아마 센수학이나 웬만한 문제집은 다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자, 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그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는 이제 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좀 공식화시킨 게 되게 많아요. 공식화시킨 게 되게 많아갖고 보통 책의 제일 뒤쪽에 보면 이게 포뮬러라고 적혀있어 서 공식집이 쫙 나와 있어. 그 공식 중에 하나가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이니까, 그렇지? 서술형 아니니까. 물론 이건 서술형에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체가 대학 과정이에요. 근데 왜 쓰냐? 간단히 쓰는 거야, 간단해서.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AN 플러스 1은 자, 2AN 플러스 2. 자, 이런 꼴입니다. 어떤 꼴이냐면 등비수열. 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붙었어. 라는 꼴이에요, 알겠지? 이런 꼴입니다. 등비수열인데 숫자가 붙은 꼴입니다, 알겠지? 자, 이런 꼴은 반드시 이렇게 생겼는데 AN은 라지 A 상수입니다. 곱하기 여기 2 보이지? 2 N마 1 플러스 B라는 공식이 있어요. 단 A와 B는 상수입니다. 책이 적겠어요, 여기. 한번 적으세요. 이렇게 풀면 그냥 바로 풀려. 자, 그러면 자, 일단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가 필요하겠지. 자, A1입니다. A1은 얼마지? 1이라고 적혀있어. 자, A1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2A1 플러스 2지. 자, 그래서 얘가 4네. 그치? A1이 1이고 A2가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대입한다. 그렇다면 A1은 A 플러스 B. 자, 근데 얘가 1이야. 자, 다음 A2는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돼요. 자, 얘가 4야. 자, 그렇다면 이걸 연립합니다. 자, 연립했더니 A는 3이야. B는
마 2야. 자, 얘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지. 자, 따라서 대입했더니 AN은 대입하는 거야. 3 곱하기 2의 n-1 마이너스 2네요.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식도 있으니까 내가 요거 학생들이 이거 생각 외로 좀 잘 못하더라고. 잘 못하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하세요. 알겠지? 이거라도. 보통 이런 거 서술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니까 이 공식 외워도 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선생님 하나만 더 할게. 우리 이와 비슷하게 좀 복잡한 애가 있어요. 어떤 애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플러스 2an은 0.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렇지? 뭐 센수학 같은 책 보면 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그게 역시 특성방정식입니다. 특성방정식. 특성방정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줘야 돼요. 자, 얘는 일단 요게 1이지. 그렇지? 요게 이제 마 3입니다. 자, 요게 2예요. 개수들을 합치면 제로가 돼야 돼. 개수합이 제로가 되는 꼴이에요. 자, 개수합이 제로가 되는 꼴인데 여기서 특선 방정식이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잘 봐. AN은 역시 라지 A 곱하기 뭐의 n마 1 플러스 P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지.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놈이 누구냐 하면 자, 잘 봐. 얘는 여기가 1an 플러스 1일 때 2지. 그게 여기 들어갔어요. 그게 여기 들어갔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제일 앞이 1일 때 제일 마지막을 봐. 요게 2지. 이게 여기 들어가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뭐 A1은 1이야, A2는 2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또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A1은 1 대입할까? A 더하기 B. 얘가 얼마야? 2, 1. 그럼 A2는 2A 플러스 B가 2.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거 또 넣어주면 A가 뭐지? 1. 자, A가 1이고 B 얼마죠? 제로입니다. 자, 이거 얘도 대입했더니 알고 보니 이분이 등비수열을 했던 거야.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자, 이번에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야. 수학적 기납법은 크게 이제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등식은 뭐 비교적 쉬운데 부등식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껴져요. 근데 부등식은 끼워 맞추기입니다. 이제 부등식은 끼워 맞추기야. 그리고 학생들이 부등식을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이 귀납법을 두 문제 내기 좀 부담스럽잖아. 그렇다면 웬만하면 부등식을 내고 싶을 거예요. 부등식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알겠지? 일단 13번하고 14번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n제곱 마이너스 1이 이런 3의 배수임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를 일단 먼저 대입을 하지. n은 1. 자, 1입니다. 그럼 좌변은 자, 뭐가 되죠? 자, 1 대입하니까 4의 1승 마이너스 1이지. 자, 3이 됩니다. 자, 3은 3의 배수가 맞죠? 자, 얘가 될 거야. 다음 두 번째. n이 k다. 자, 근데 k는 자연수야 되겠죠. 그렇지?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그렇지? 성립한다면, 성립 안 할 수도 있는데 성립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성립한다면 4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니? 얘가 3의 배수가 되지. 됐죠? 3의 배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3의 배수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3m이라고 보통 많이 적어요. 그리고 m은 자연수? 어때? 말되지? k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3, k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또 3의 자연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자, 3의 자연수, m은 자연수. 자,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마지막에 있잖아. 마지막에 n은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3의 배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만 끝이 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만들으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얘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자, n은 k 플러스 1
때 4의 k 플러스 1 아이고야. 자, 4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됐지? 자, 그러면 4k 플러스 1은 4 곱하기 4의 k제곱 마이너스 이거 같습니다. 지금 내 목표가 뭐냐면 이걸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자, 됐지? 자, 근데 여기서 4 곱하기 4의 k 마 1 풀 1이라고 적을게요. 어떻게 괜찮아? 그렇지? 자,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4 곱하기 4k 마이너스 1이 3m이지. 3m 플러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얘는 12m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3의 배수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요. 자, 따라서 1, 2에 의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기억은 성립한다.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 수학적 기납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 14번. 자, 14번도 갈게요. 자, 14번. 자, 14번은 n이 3 이상이야. 자, 그렇다면 최초 숫자가 3이 돼야 되겠지. 자, n은 3 이상. 자, 그때 2의 n제곱분의 n. 자, 얘가 2의 n-1분의 n-1분의 2. 자, 얘가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부등식이니까 끼워 맞추기 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대로 문제 풀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선생님 다시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 3은 그냥 집어넣을게. 자,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좌변 8분의 3이지.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얘에다 대입하면 2분의 2 우변. 자, 성립하면 보였죠? 8분의 3은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자, n이 k일 때, 자, 이 성립하기 전에 일단 변형을 한번 실시하고 할게. n-를 여기다 곱해주고 2의 n제곱을 여기다 곱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 자, 기억. 자, 그렇다면 기억을 변형하면 얘는 이거야. n 곱하기 n-1 맞지?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2n 풀 1. 자, 얘가 이제 니은이 됩니다. 자, 따라서 니은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뭐, 요 정도? 자, 적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n이 k. 물론 k는 3 이상의 자연수겠지. 자, A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성립한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립하면. 그렇지. 성립하면 k 곱하기 k-1. 자, 됐나요? 자, 그럼 얘가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어떻게 괜찮지? 자, 근데 이걸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수식 자체를 증명하는 것보다 이게 변형시켜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n은 k 플러스 1에서 성립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지 끝이 난단 말이야. 그럼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자, 얘가 됩니까? 그렇지, 얘가 되겠지. 얘를 가지고 얘를 증명해야 돼. 자, 근데 잘 봐봐. 얘가 누구니? 이게 k제곱 마이너스 k예요. 얘가 누구야? k제곱 플러스 k야. 좌변을 보통 봐야 됩니다. 좌변을 보니까 이거보다 얘가 2k가 커요. 따라서 양변에 2k를 더하면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 거지. 자, 이걸 반드시 적어야 돼. 이걸 적지 않으면 역시 감점입니다. 그럼 양변에 2k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k제곱 마이너스 k. 자, 그리고 2k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다가 2k를 이제 더해준 거지.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가 좌변이 이제 k제곱 플러스 k가 된 거야. 이게 얘예요. 자, 그리고 2k 플러스 1. 자, 더하기 2k입니다. 자, 근데 2k는 항상 2k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그러겠지? 얘는 그대로고 2k가 2k 플러스 1보다 항상 작아. k가 3 이상해서 그래. 그렇죠? k가 3 이상이면 얘가 6인데 얘는 16입니다. 이미. 자, 그렇다면 자, 얘는 뭐가 같지? 2k 플러스 1이 2개니까 2 곱하기 2k 플러스 1이야. 따라서 얘가 바로 2k 플러스 2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단 논법에 의해서 k제곱 플러스 k가 얘보다 작고 그리고 얘는 또 얘보다 작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해갖고 마지막에
뭐 1, 2에 의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하여 기억이 성립한다. 역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 수학적 기납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15번. 15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인데 말로 나왔어. 이게 점화식을 세우는 문제야. 점화식 한번 세워볼게. 자, 15번. 자, 봐봐. 자, N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치? N쌍의 부부니까 총 2n명입니다. 그치? N쌍의 부부. (2n명이에요) 자, 2n명이 서로 악수를 하는 거야. 서로 악수를 하는데 이제 그때 룰이 있어요.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는데. 자, 부부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때 첫 번째, N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석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총의 수를 AN이라 부르자. 자, 그때 A1과 A2를 구하시오. 자, 얘가 문제입니다. 그럼 A1은 뭐겠니? 한 쌍의 부부가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는 악수를 못 하잖아. 따라서 악수하는 횟수는 0번이 될 것이야. 자, 이게 A1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A2예요. 자, A2는 뭐니? 부부가 라지 A, 스몰 A가 있어. 라지 B, 스몰 B가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악수하잖아요. 하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악수해야 되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 네 번 악수합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그렇지. 1번이야.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뭐 여러분들 그 문제 볼 때 항상 잘 봐야 돼요. 위에 보면 단답형인지 서술형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답형인지도 모르고 서술형 풀이를 막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서술형이라고 적혀있는데 단답형식으로 푸는 것도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서술형인지 단답형인지 확인해야 돼.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은 단답형인데 3번은 또 서술형이에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N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부부가 늦게 도착한 거야. 오케이? 그럼 N쌍의 부부는 악수를 끝냈겠지. 그게 AN. 됐죠? 자, 근데 이제 한 부부가 추가로 온 거야. 그러면 한 부부가 추가로 왔는데 이미 2n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2n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2n명과 전부 다 악수를 해야 되겠지. 마찬가지야. 자, 이분도 역시 2n명과 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뭐니? 4n번의 추가 악수가 들어가겠네. 그럼 얘가 뭐겠니? 결국에는 총 n 플러스 1명이 악수한 게 아니냐? an 플러스 1. 어떻게 괜찮아요? 됐지? 역시 단답형이기 때문에 답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 이해되겠어? n명이 이미 악수를 하고 끝냈어. 그게 an인 거야. 그게 an인데 한 부부가 추가로 왔어요. 한 부부니까 이제 2명이 온 거지. 2명이 왔으니까 이 한 분이 여기 이미 와 있던 사람과 모두 악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2n명, 여기도 역시 2n명, 4n명 악수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그럼 1번과 2번의 결과로 자, 20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석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끼리 악수를 총 몇 번 하게 되느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자, 사실 이 3번을 말하고 싶어갖고 1번과 2번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이야. 자, 여기서 서술형에 나올 빈도가 굉장히 높은 축차 대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축차 대입.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거야.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4, a3는 a2 플러스 8. 맞죠? 대입하는 거야. a4는 a3 플러스 12가 돼요. 그렇지?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야 돼? a20에서 끝이 나야 돼. 20명이니까. a19.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하면 76인가요? 자, 얘가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축차 대입하는 모션 한번 보여줘야 되겠지? 자, 보여줍니다. 자, 보여주면 결국에는 자, 이렇게 다 소거되나요? 다 소거되면서 a20은 a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점점점점점 7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A1은 제로고요. 4로 또 묶여지네. 4의 배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점 19까지. 어떻게 괜찮아? 그렇다면 얘는 2분의 19 곱하기 20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마무리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760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축제 대입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축제 대입 형식은 꼭 익혀줘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5페이지. 자, 5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6번과 17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6번은 한번 풀어봐요. 기재 같다 하니까 산술기하로 풀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 쓰는 거. 지수에서 은근히 산술기하가 많이 나와요. 산술기하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만 주지하고 문제 풀면 아무 지장이 없을 거야. 자, 17번. 자, 17번도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수로 곱하는 거야. 분자 분모에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푸는 것보다 여러분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질 거야. 분자 분모에 모두 a의 2x 제곱을 곱해버리면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에 18번. 자, 18번. 자, 요걸 한번 해볼게. 자, 18번은 요게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 x의 마 1승 더하기 1분의 1. 자, 얘. 자, 이것과 x 더하기 1분의 1. 자, 이것을 합하면 뭐가 되냐?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 x 마이너스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모두 x를 곱하는 거지. 자, x를 곱할게요.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x를 곱합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생긴 거야. 정답 1이에요. 기억해줘야겠지? 자, 요런 꼴입니다. 이게 바로 18번이에요. 자, 18번 보니까 이 x가 누구든 상관없어. x가 누구든 상관없고 꼴이 이렇게 되면 돼. x의 마이너스 더하기 1분의 1, x 더하기 1분의 1. 자, 이런 꼴이면 됩니다. 자, 그럼 18번. 제일 앞에 보니까 2의 마 10승 더하기 1분의 1. 자, 얘가 있고요. 그 제일 뒤쪽에 보니까 2의 10승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그치? 제일 앞에 제일 뒤에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이건 거야. 지금 x가 2의 10승인 거지.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지. 얘는 무조건 1입니다. 지금 나왔지? 1이라고. 그럼 마찬가지야. 두 번째 애가 2의 마 9승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가 2의 9승 플러스 1분의 1이야. 얘 역시 1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사이 양 끝에서 모아지면서 모두 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정중간에 2의 0승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2의 0승이 1입니다. 2분의 1이네. 어때? 이해되겠어? 자, 지금 총 항이 11개예요. 11개인데, 21개인데, 21개에서 10개가 이렇게 쌍이 있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10개가 모두 1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정중간에 얘가 있습니다. 2분의 1.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21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19번. 자, 19번은 우리 밑변환 공식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밑변환 공식. 일단 밑변환 공식은 로그의 성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무조건 나온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밑변환 공식에서 로그 AB. 자, 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한다면 A와 B를 각각 진수 자리에 두고 여기는 같아야 된다. 누구든지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B를 두자. 라고 뒀더니 자, 얘가 되는 거지. 로그 AB와 로그 B의 A는 역수입니다. 역수 관계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9번 로그 AB. 자, 이걸 T라고 둘까? 자, 로그 AB를 T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 B의 A는 T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역수 관계지. 자, 따라서 T 플러스 T분의 1은 T 플러스 T분의 4죠. 자, T분의 4는 마사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4 플러스 T분의 4는 제로다. T를 곱합니다.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4는 제로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다. 자, 얘가 나오겠네. 자, 근데 T가 얘잖아. 로그 A. 자, B가 자,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따라서 B는 A의 마 2승. 됐지? 이때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A 제곱 B가 1이 될 거예요. 됐어? 자, 문제다. A 제곱 B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A 세제곱 B 마이너스 B. 자, 이게 문제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세제곱 B에 A 제곱 B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A 세제곱 B는 A 곱하기 A 제곱 B야. 그렇지? 자, 다음에 A 제곱 B 제곱은 A 제곱 B 곱하기 B예요. 맞나? 자, 근데 얘가 1이잖아. 이것도 1이에요. 그렇다면 위에가 A-B, 밑에가 B-A. 마일 아니냐?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계산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자, 다음 20번. 자, 20번은 로그가 정의대 조건이지.
자, 로그가 정의될 조건은 자, 이렇게 적혀있어요. 로그 및,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수. 자,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 밑과 진수가 있을 때 얘가 진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그렇지? 자, 그리고 밑은 양수여야 된다. 자, 그리고 밑은 1은 안 된다. 그렇지? 요게 이제 로그가 정의될 조건입니다. 이게 거의 꼭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술형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줘야 돼. 자, 그럼 차례대로 볼게요. 자, 첫 번째.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자, 이것이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근데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a가 0일 수도 있지. a가 0이면 어떻게 되니? 참이지. 0도 되는 거예요. 자, 0도 되고 a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죠? 따라서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8a.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0과 8 사이. 자, 얘가 나오겠네. 자, 근데 a가 0도 되잖아. 자, 따라서 a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엔 밑으로 가야지. 자, 밑을 봤더니 밑이 절대값 a 빼기 3이야. 자, 얘입니다. 자, 얘가 역시 양수여야 돼요.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돼. 언제 0이냐? a가 3일 때 0이 안 되는 거지. 자, 따라서 a는 3이면 안 돼요. 됐지?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절대값 a-3. 자, 얘가 이제 밑입니다. 자, 얘가 밑인데 얘가 1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밑이 1이 되면 안 되지. 자, 따라서 a는 2면 안 되고요. 4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이고라고 줄게요. 자, 얘가 됩니다. 자, 따라서 1, 2, 3에 의하여 정수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으니까 0부터 7까지잖아. 0부터 7까지인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것이 3 안 되죠. 3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 안 되고요. 자, 그리고 4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모두 5개다. 정수에는 5개입니다. 자, 다음. 자, 21번. 자, 얘 볼게요. 자, 21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자, 그리고 128. 가우스 로그 2의 n이지. 이 가우스가 정수 부분을 뜻하는 거야. 가우스가 정수 부분을 뜻하기 때문에 얘가 언제 정수가 되는지를 봐줘야 돼. 언제 정수가 되냐면 n이 2의 정수 제곱이 될 때마다 얘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n이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건 먼저 찾아보는 거야. 일단 로그 2의 1. 1도 2의 정수 제곱이지. 자, 얘 제로입니다. 자, 얘 제로고 로그 2의 2. 자, 이거 1이죠. 자, 그 다음 로그 2의 4. 자, 이게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8. 자, 이게 3이고요. 자, 로그 2의 16. 자, 이게 이제 4가 되네. 자, 그 다음. 자, 로그 2의 32. 자, 이게 이제 5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자, 로그 2의 64. 자, 얘가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2의 자, 128. 자, 얘가 7이 되겠네. 자, 7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숫자가 로그 2의 1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지. 자,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되고 로그 2, 그 다음에 2지. 2 집어넣으면 1이 돼요. 자, 1이 되는데 자, 그 다음이 로그 2의 3도 역시 1점 얼마일 거야. 자, 따라서 1이 2개가 생겨. 그렇지? 자, 더하기. 그 다음 3이다. 자, 4일 때 2가 돼요. 그렇지? 4일 때 2가 됩니다. 4일 때 2가 되고 그러면 5도 2가 되고 6도 2가 되고 7도 2가 돼요. 자, 따라서 4, 5, 6, 7이잖아. 4개가 됩니다. 그렇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3 곱하기 자, 역시 8. 자, 더하기 자, 4 곱하기 16.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5 곱하기 자, 32. 자, 그리고 자, 6 곱하기 자, 6 곱하기 1 곱하기 2. 자, 그 다음 2 곱하기 4. 그렇죠? 다음에 3 곱하기 8. 3 곱하기 8, 4 곱하기 16, 5 곱하기 32, 6 곱하기 64.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이 7로 딱 나오겠지. 플러스 7.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모두 계산해 보면 649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 23번만 하고 예.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22번은 거의 유사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24번, 25번은 앞에서 나온 형태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 풀어보시고 23번, 자, 요거 이제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자, 그럼 23번. 자, 로그 2의 3. 자, 얘가 A고 로그 3의 5. 자, 얘가 B입니다. 자, B고 로그 20의 150을 A와 B의 A와 B의 식으로 나타내라. 자, 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이 같아야 돼. 자, 여기 2, 3, 3, 5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3으로 통일시키자고. 좀 전에 배웠죠. 밑하고 진수를 바꾸면 로그 3의 2가 A분의 1이네. 그렇지?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을 이제 3으로 바꾸면 문자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3으로 다 바꿀게. 3으로 바꾸면 밑배낭 공식에 의해서 로그 3의 150. 자, 그리고 로그 3의 20. 자, 얘가 됩니다. 자, 이때 요 위에서 숫자가 나와야 될 숫자가 뭐냐면 일단 2 나와도 되고요. 5 나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3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로그 3의 3이 1이니까. 2와 5와 3이 나오게 얘네들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로그 3의 150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3의 자, 150이 이게 5 곱하기 100이잖아. 5 곱하기 30이지. 5 곱하기 30이고 얘는 5 곱하기 3 곱하기 10이에요. 자, 10은 2 곱하기 5입니다. 자, 따라서 자, 위에 있는 숫자가 2의 1승. 자, 그리고 3의 1승, 5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밑에 거 로그 3의 자, 20. 자, 20도 마찬가지네. 5 곱하기 2 곱하기 2지. 그렇지? 자, 따라서 5의 1승, 2의 제곱.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자, 얘를 로그 성질로 분리하면 로그 3의 2. 그 다음에 로그 3의 3. 자, 그리고 로그 3의 5.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 로그 3의 5 더하기 2 로그 3의 2. 자, 얘가 되나? 로그 3의 2가 얼마지? A분의 1이야. 자, 다음에 로그 3의 3. 밑진수 같으면 1이에요. 자, 다음에 로그 3의 5가 B입니다. 2B. 그럼 로그 3의 5 B입니다. 로그 3의 2 A분의 1이에요. 됐지? 이렇게 봤더니 번분수가 되네. 그럼 A를 곱해주는 게 또 매너겠지. A 곱합니다. 1 A 2AB A 곱하면 2.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상형 로그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지.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전에 풀었던 이 문제가 유사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문제 풀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해.